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CVPR 2017년도에 발표된 Image to Image Translation with Conditional Adversarial Networks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논문은 버클리 AI 리서치 팀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간단하게 Pix2Pix라고 줄여서 부르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말씀드렸듯이 CVPR 2017년도에 발표되었는데요. 컴퓨터 비전 학회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회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학회죠. 이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인용 횟수를 가진 좋은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논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Pix2Pix라고도 불리고요. 다시 말해서 논문의 제목은 이렇게 길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서드를 혹은 그러한 구조를 Pix2Pi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컨디셔널 겐을 활용해서 간단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를 제안했고요. 이러한 구조로 정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컨디셔널 겐을 활용했고요. 실제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사례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에 대한 이미지 정보가 주어져 있고 각각 사물마다 어떤 사물인지, 즉 그 사물의 클래스에 대해서 레이블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바로 오른쪽과 같은 출력값을 내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자동차가 있을 공간에는 정말 그럴싸한 현실에 있을 법한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하늘, 나무, 도로와 같은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 레이블에 맞는 정확한 사물이 해당 위치에 맞게 그럴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그림 형태로 표현된 도로 정보가 실제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은 정말 그럴싸한 이미지로 이렇게 도메인이 변경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도메인에서 오른쪽에 있는 도메인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러한 메서드의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또 아래쪽을 확인해 보시면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진 또한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주었을 때 오른쪽에 마치 구글 맵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지도 형태로 이미지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집이 있고 이러한 정보가 인간이 보았을 때 상당히 잘 보이도록 맵 형태로 이미지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입력들이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아웃풋의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을 진행한 것입니다. 즉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른 특성을 가지는 이미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미지에 어떠한 건물을 구성하는 창문과 같은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을 때 건물의 정면, 즉 이러한 건물의 외벽이 있을 때 그러한 외벽을 정면으로 찍은 사진과 같은 형태를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흑백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컬러 이미지로 바꿔주는 것과 같은 작업 또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낮에 찍은 사진을 밤에 찍은 사진과 같이 바꿔주는 트랜슬레이션 예시 또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그림으로 그린 이러한 손그림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실제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와 같이 바꿔주는 예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본 논문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메서드를 사용했다는 점이 그 특징인데요. 이전까지 제안되었던 방법들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스펙서픽한, 즉 각각의 태스크마다 서로 다른 적절한 로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적절한 아키텍처를 많이 고심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곤 했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태스크를 전부 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Pix2Pix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Pix2Pix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픽스2픽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그 배경이 되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GAN이라고 부르는데요. 간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유의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GAN이라고 불리는 논문은 닙스 2014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GAN이 하는 역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로서 이러한 GAN은 생성 모델로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있을 법한 그럴싸한 데이터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가장 오른쪽 컬럼에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인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GAN에서 만든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실제 학습 데이터와 동일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학습 데이터와 완전히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완전히 암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 GAN 논문의 저자인 이안 굿펠로우가 주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림은 체리피킹에서 넣은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체리피킹이란 특정한 논문에서 제안한 메서드로 생성한 결과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결과만을 논문에 싣는 행위, 이런 행위를 보통 체리피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체리피킹을 하지 않고도 정말 GAN 자체가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도 GAN은 이렇게 기본적인 메서드가 제한된 이후에 정말 많이 발전되고 개선되어서 지금은 정말 고해상도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이미지를 잘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무튼 이러한 GAN은 특히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샤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AN 이전에 제한되었던 다양한 메서드들은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약간 흐릿하거나 하는 그러한 블러리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GAN은 블러리하지 않고 상당히 샤프한 형태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AN은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특정한 이미지 분포를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폴레이션 또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1과 5가 보이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내용은 1을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와 5를 만들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가 있을 때, 즉 그 둘 사이에서 그 두 개를 각각 특정 차원상의 한 점으로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두 점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 두 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점들에 대해서 각각 샘플링을 해보았을 때 이와 같이 1에서 5로 천천히 변경되는 것과 같이 상당히 그럴싸하게 인터폴레이션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엠니스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GAN 네트워크가 이미지 분포를 잘 학습하였고 실제로 가우시안이나 유니폼과 같은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 벡터를 샘플링해서 그러한 레이턴트 벡터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이와 같이 중간에 있는 레이턴트 벡터들도 상당히 인간이 보기에는 시멘티컬리 그럴싸한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특정한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했을 때 그러한 두 이미지의 중간 결과쯤 된다고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생성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의하고 넘어가자면 생성 모델은 실존하지 않지만 있을 법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있을 법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생성 모델의 장점이고요. 실제로 분류 모델과 비교를 해보자면 분류 모델은 이처럼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그러한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생성 모델은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분포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알게 되고 이러한 분포에서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분포를 따르는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생성 모델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있을 법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인데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률적인 모델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특정한 확률 분포를 러닝해서 그렇게 학습한 뒤에 학습된 분포에서부터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사람의 얼굴 같은 경우도 코의 길이, 눈의 크기와 같은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계적인 분포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평균적인 얼굴 길이가 23cm 정도라고 했을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23cm 정도의 얼굴 크기에 가까운 얼굴 길이를 갖게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러한 통계적인 평균치에서 많이 멀어지는 경우는 희박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가지는 그러한 특성 또한 어느 정도 확률적인 관점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특정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 모델은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델링이 잘 수행되었다고 하면 이 중에서도 확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을 수행하게 되면 이처럼 더욱더 있을 법한 사람의 얼굴 이미지가 샘플링 되는 것과 같이 더욱더 확률적으로 높은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확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즉 확률이 낮은 포인트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덜 그럴싸한, 즉 다시 말해서 확률이 낮을 법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생성 모델이란 특정한 분포 자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부터 샘플링을 통해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포를 잘 학습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오늘 리뷰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생성 모델이다 보니까 그러한 생성 모델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는 이 개는 많은 관심을 끌었고 많이 발전되어서 다양한 메서드, 다양한 아키텍처로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 모델의 목표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데이터의 분포를 근사하는 모델 G를 만드는 것이 생성 모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 모델 G가 잘 동작한다 라는 것은 원래 이미지들의 분포를 잘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포인트에 대해서 그 포인트는 확률값이 높고 즉 더욱더 그럴싸하다, 더욱더 그럴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올 법한, 즉 덜 있을 법한 포인트다, 이미지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2014년도 닙스에서 발표되었던 이안 굿펠로우의 개는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샘플링할 수 있는 생성 모델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겐이 생성 모델 중에서 소타가 되면서, 즉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되면서 매우 다양한 논문들이 파생이 되었고요. 오늘 다루는 픽스2픽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겐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된 아키텍처입니다. 간단히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닙스에서 겐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컨디셔널 겐이 이어서 발표가 되었고, 이어서 2017년도 CVPR에서는 오늘의 리뷰에서 다루는 논문인 픽스2픽스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후에 ICCV에서 픽스2픽스 논문의 후속작 개념으로서 사이클겐이 나왔습니다. 이 사이클겐은 픽스2픽스가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나 데이터셋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개선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사이클겐을 확장시켜서 나온 논문이 스타겐이고, 이러한 스타겐은 2020년도 스타겐 버전 2로 더욱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도 CVPR에 발표된 픽셀 2 스타일 2 픽셀 논문은 스타일겐이라는 겐 아키텍처를 활용한 논문인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서드는 마찬가지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메서드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겐이 나온 이후로부터 최근에 픽셀 2 스타일 2 픽셀 논문이 나오기까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논문들을 거쳐서
꾸준히 발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탈겐 이전까지 나왔던 이 논문들은 정말 인용 횟수가 높은 논문들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겐, 그리고 컨디셔널 겐, 픽스 투 픽스까지 포함해서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논문들은 정말 많은 횟수의 인용 횟수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픽스 투 픽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비교가 되고 있을 정도로 가장 기본이 되는 메서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이 픽스 투 픽스는 특히나 이미지 변환 분야에서는 정말 중요한 논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언급할 내용은, 여기 보이는 모든 논문들은, 이 아래쪽에 보이는 논문들은 전부 다 겐에서부터 출발한 기법들이라고, 논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겐의 구조를 잘 따르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겐의 구조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하는 겐은 가장 기본적인 겐인데요. 겐은 기본적으로 생성자와 판별자 두 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생성 모델입니다. 이때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형식을 따른다는 것이 그 특징인데요. 다시 말해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상대방보다 더욱더 우수하게 그렇게 경쟁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가능한데요. 먼저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실제로 얻고자 하는 그 모델입니다. 이때 제너레이터는 특정한 노이즈인 Z를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진 한 장과 같이 하나의 데이터 단위를 의미하는데요. 즉, 생성자는 말 그대로 하나의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판별자인데요. 이것은 생성자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때 생성자 T는 특정한 이미지 X가 들어왔을 때 이 X가 실제 이미지인지 혹은 가짜 이미지인지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때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1을,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D는 G가 만든 그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목적 함수를 확인해 볼게요. D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텀과 오른쪽에 있는 텀 모두 등장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텀을 확인해 보시면 P of data of X에서 샘플링한 데이터 X를 이렇게 D에 넣어서 거기에 로그를 취하고 그러한 기대값에 대해서 맥시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별자는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 1이란 값을 내뱉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 즉 여기 보이는 P of data는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의 분포에서 샘플링을 한 이미지 X에 대해서는 1이란 값을 내뱉을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하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맥시마이제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1이란 값을 내뱉을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코드상으로 구현할 때는 단순히 반복문을 이용해서 매번 배치 단위로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를 뽑아서 그것을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기대값을 사용하는 것도 실제로 이미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미지에 대해서 이러한 판별자가 분류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값 기호를 사용했다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생성자가 만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0이란 값을 내뱉을 수 있도록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생성자는 특정한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노이즈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러한 노이즈를 토대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판별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가짜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0이란 값을 내뱉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목적 함수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G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텀에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G는 자기가 만든 가짜 이미지가 D로 하여금
진짜 이미지인 것처럼 분류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식에 대해서, 물론 오른쪽 텀에 대해서만 실제로 동작을 하겠지만 이러한 식에 대해서 미니마이제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즉 이러한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네트워크 G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네트워크 G가 만든 가짜 이미지가 이 분류 모델 D로 하여금 진짜인 것처럼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생성자 G가 학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D와 G가 학습이 되어서 수렴하는 포인트를 고려해 보았을 때 네트워크 G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의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레이턴트 벡터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우리가 유니폼이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을 활용했을 때 랜덤하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페이크 이미지가 판별자로 하여금 진짜 이미지인 것처럼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이 생성자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을 해서 이 생성자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반면에 판별자 같은 경우는 이 페이크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입력을 받아서 이 생성자가 만든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실제 이미지에 대해서는 진짜라고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별자와 생성자 각각 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수행할 때는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서로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학습이 잘 수행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이 생성자 파트만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레이턴트 벡터를 넣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생성자로서, 즉 생성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걔네의 목적 함수에 따른 공식의 목표를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P of G, 즉 생성자가 만드는 이미지의 분포가 실제 이미지의 분포와 같아질 수 있도록, 즉 P of G가 P of 데이터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판별자는 생성자가 만드는 이미지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2분의 1이라고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말 그대로 구분이 안 되는 포인트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 실제로 이안 굿펠로우가 작성해 놓은 수식적인 증명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포인트로 적절히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이 초록색깔 분포가 생성 모델 G가 만드는 분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분포가 학습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원본 데이터의 분포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판별 모델의 분포는 처음엔 이와 같이 원본 데이터와 생성 모델에서 만든 가짜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히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판별 모델은 원본 데이터와 생성 모델이 만든 데이터를 구분할 수 없도록 그러한 포인트까지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실제로 학습을 수행할 때는 우리가 오리지널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 검은 색깔 분포는 한 점 한 점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당연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매번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사진을 찍은 것들을 가져와서 다양한 사진들을 모아서 데이터셋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데이터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속적이지 않은 분포로서 이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점들은 오리지널 데이터의 인스턴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생성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이 생성 모델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이 원본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던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데이터들이 바로 new 데이터 인스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 모델을 잘 학습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었던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성 모델이 만들 수 있는 가짜 데이터의 개수는 사실상 무한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생성 모델을 잘 학습할 수만 있다면, 잘 학습이 된 모델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다양하고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디셔널 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디셔널 겐은 말 그대로 조건부 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줄여서 C겐이라고도 부릅니다. 컨디셔널 겐은 데이터의 모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건 정보를 함께 입력하는 모델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수식을 확인해 보시면 기존의 겐 논문에서 제안한 수식과 사실상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수식에 대해서는 수식의 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본 슬라이드에서 원본 논문에서 표기가 되어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동작 원리를 확인해 보시면 입력으로 레이턴트 벡터인 z만 받는 것이 아니라 y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조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MNIST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생성 모델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레이블이 0부터 9까지 있죠. 사람 손글씨 숫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0부터 9까지 각각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클래스 정보를 컨디션으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숫자 7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컨디션 벡터 값으로 7을 넣어서 7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특정 클래스 혹은 특정 조건에 맞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러한 조건부 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D와 G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값으로 이 Y, 즉 조건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G가, 즉 생성자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만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7을 만들 거야, 이번에는 8을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마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런 식으로 조건부 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판별자 입장에서도 판별을 수행할 때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맞는지, 즉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로서 적절한지 있을 법한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본 데이터의 분포에서부터 이미지를 뽑아서 그것을 D에 넣는 것은 다 동일한데요. 이렇게 given y가 붙어 있어서 특정한 클래스, 쉽게 말하면 클래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이미지가 진짜인지 혹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D도 실제로 학습을 수행할 때는 이 G가 만든 이미지가 실제로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매번 이미지와 이 조건 정보를 같이 받아서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컨디셔널 겐으로 MNIST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한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학습이 수행된 뒤에는 우리가 조건 정보를 넣어줌으로써 실제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미지 혹은 데이터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예시에선 MNIST 이미지 데이터 세트이기 때문에 전부 만들어진 이미지가 이와 같이 적절한 이미지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0부터 9까지 각각의 클래스마다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적절히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픽스2픽스는 대표적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목적의 아키텍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픽스2픽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분야를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의 특정한 양상을 다른 양상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쪽에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손으로 그린 것과 같은 신발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실제 사진과 같이 바꾸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조건으로 우리가 이러한 손그림을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은 앞서 다루었던 수식에서는 제가 조건을 Y라고 표현을 했었죠. 실제 논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넣은 건데요. 픽스2픽스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임의로 바꾼 것은 아니고 실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수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2픽스는 이와 같이 조건으로 이미지를 입력받는 것입니다. 즉 픽스2픽스는 쉽게 말하면 컨디셔널 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다루었던 예시에서는 컨디션 자체가 클래스와 같이 간단한 정보만 주어졌던 상황인데 이처럼 말 그대로 픽셀들, 그러니까 어떠한 이미지, 즉 말 그대로 픽셀들 자체가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러한 픽셀들 자체가 그냥 통째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조건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생성자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정말 있을 법한 실제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신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런 식으로 픽스2픽스는 특정한 도메인의 이미지를 다른 도메인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손그림에서 이렇게 내부를 채우는 것과 같이, 즉 이렇게 내부가 비워져 있는 그러한 손그림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손그림 이미지의 특정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어떠한 특성인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선으로만 구성된 그림인데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이미지가 이렇게 내부가 채워진 정말 있을 법한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애스펙트를 그러한 측면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아키텍처가 바로 픽스2픽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X 자체를 조건으로 입력받는 컨디셔널 겐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조건으로 단순히 클래스와 같이 저차원의 데이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를 입력으로 조건으로서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픽스2픽스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픽셀들, 즉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픽셀들을 예측, 즉 결과로도 픽셀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노이즈 Z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에서는 생성자가 만드는 이미지가 다양할 수 있도록 노이즈 벡터인 Z를 같이 넣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노이즈 Z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즉 기본적으로 픽스2픽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미지가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 그러한 조건에 맞는 적절한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의 다양성 자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해당 조건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 Z를 입력 단계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디터미니스틱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본 논문의 저자들은 네트워크의 드랍아웃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랜덤성이 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번 샘플링 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노이즈 Z를 앞서 다루었던 그런 겐과 비교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루었던 컨디셔널 겐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렇게 조건으로 들어가는 이 input X가 단순히 클래스 정보가 아니라 이미지와 같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픽스2픽스는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점이 있는데요. 픽스2픽스는 설명드렸듯이 이미지를 조건으로 입력받아서 이미지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기본적으로 둘 다 이미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해상도가 같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스2픽스는 이미지를 조건으로 입력받아서 이미지를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넷 기반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물론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같도록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유닛 구조를 사용했을 때 비교적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닛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바로 스킵 컨디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X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컨볼루션 연산을 거침에 따라서 출력 텐서가 이 중간중간에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텐서를 스킵 커넥션으로 연결해 주어서 이 보틀넥 이후의 레이어에 그대로 붙여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앞단에서, 즉 인코더 파트에서 사용되었던 이러한 출력 정보들을 뒷단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더욱더 학습의 난이도를 낮추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레지넷에서 사용되었던 레지듀얼 러닝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크닉인데요. 이러한 스킵 컨디션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본 논문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와 출력으로 나가는 이미지 둘 다 같은 내재된 구조를 렌더링하는 형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인코더 파트에서 출력으로 내보내지는 그러한 레프레젠테이션들에 대해서, 즉 그러한 피처들이 이 디코더 파트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각각의 레이어가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고 가능하면 추가적인 정보만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네트워크의 학습 난이도를 낮추고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입력이랑 출력 사이에서 공유되는 그런 low level information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인코더 파트에서 추출한 그러한 인포메이션들을 이 출력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닛 구조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유닛 구조가 더욱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았고요. 실제로 디코더 파트에서는 스킵 컨디션으로 전달된 그 텐서를 채널 레벨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채널들을 각각 다 단순히 컨캣해서 그렇게 연결된 데이터를 레이어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실제로 디코딩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픽스2픽스의 손실함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걔는 기본적으로 이전까지 나왔던 VAU와 같은 다른 생성 모델에 비해서 블러리한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적은 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겐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샤프한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겐의 성능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L1 로스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때 그라운드 트루스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즉 단순하게 컨디셔널 겐만 이용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L1 로스를 같이 사용해서 생성자가 내뱉는 값이 실제 정답과 유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푸시해주는, 인코리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픽스2픽스 같은 경우는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쌍을 이루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그림으로 표현한 신발을 실제 사진과도 같은 신발 그림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는 이 X랑 Y를 한 쌍으로 준비를 해서 데이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하면 바로 이러한 실제로 촬영한 신발 이미지가 있고 이러한 신발 이미지를 손으로 그리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그려진 손 그림을 함께 하나의 쌍으로 묶어서 데이터셋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 과정에서 실제 정답 또한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가 실제 정답과 유사해질 수 있도록 L1 로스를 구해서 그러한 L1 로스를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도 L2 로스가 아닌 L1 로스를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여기서 말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일반적으로 L2 혹은 MS 로스를 지칭할 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기본적으로 결과들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그러한 평균값 자체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로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서 평균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블러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L2 손실을 이용할 때보다 L1 손실을 이용했을 때 그런 흐림 현상이 덜 발생한다는 것이 이전 논문들로부터 밝혀진 바 있기에, 그래서 본 논문에서도 L2 로스가 아니라 L1 로스를 사용하도록 이와 같이 L1 로스를 추가해서 전체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해서 학습을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컨디셔널 겐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조건부 겐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건으로 들어가는 X가 단순히 클래스가 아니라 이미지 정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수식 자체는 이런 식으로 X와 Z가, 즉 노이즈 벡터인 Z가 함께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L1 로스를 사용해서 생성자가 만든 결과 이미지가 실제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때 사용하는 거리가 바로 L1 로스가 될 수 있도록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해서 학습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픽스2픽스에서는 판별자가 판별을 수행할 때 컨볼루셔널 패치 겐 분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패치 겐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판별하지 않고 이미지에 존재하는 특정 패치, 즉 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이즈의 패치 단위로 진짜 가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고해상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델이 하이 프리퀀시한 데이터 또한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즉 블러리하지 않고 하이 프리퀀시한 정보 또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해서 전체 이미지를 다 보고 해당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 즉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 그리고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해당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크기의 패치 단위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판별자를 설계했고, 그렇게 했을 때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패치겐 자체는 특정 크기의 패치 단위로 확인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n/n 크기의 패치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적은 부분들만을 확인을 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파라미터 또한 적게 들고 동작 또한 빠르게 되고요. 또한 이미지의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미지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패치 단위들로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판별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픽스2픽스의 성능을 평가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유닛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닛 구조와 함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스, 즉 L1과 컨디셔널 겐을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단순히 인코더와 디코더 형식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을 때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스를 사용했을 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본 논문에서 채택한 이전에 다른 논문에서 나왔던 유닛 구조를 적용을 해보았을 때는 다음과 같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스킵 컨디션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이 성능이 훨씬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스, 즉 L1과 컨디셔널 겐을 함께 사용할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디셔널 겐 자체는 이미지가 그럴싸하게, 즉 리얼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있을 법한 그러한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결과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1 로스를 같이 더했을 때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FCN 스코어를 구해 보았을 때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닛 구조와 본 논문에서 사용한 L1 로스와 컨디셔널 겐을 함께 사용하는 로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FCN 스코어가 가장 높게 우수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손실함수의 장점 또한 이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L1과 컨디셔널 겐 로스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사용했을 때가 가장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입력이고 이 두 번째 열이 실제 정답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스가 가장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1 로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결과가 블러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L1이 L2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블러리한 문제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겐 자체가 가지는 샤프한 특성을 적용을 했을 때 더욱더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까우면서도 상당히 있을 법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샤프하게 이미지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확인해 보시면 컨디셔널 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프하지만 상당히 어색한 비주얼 아티팩트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아무래도 집인 거는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약간 어떤 물체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어색한 아티팩트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실제 리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즉 실제 있을 법한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간이 보기에는 여전히 조금 어색해 보이는, 약간 시멘티컬리 어색해 보이는 그런 아티팩트가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L1 로스와 컨디셔널 겐 로스를 함께 사용했을 때 그런 아티팩트가 적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CN 스코어를 확인했을 때에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성적이 좋진 않지만 다른 메서드, 즉 다른 로스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L1과 컨디셔널 겐을 함께 사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픽스2픽스도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픽스2픽스는 서로 다른 두 도메인 X랑 Y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 쌍으로 묶어야지 학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픽스2픽스는 기본적으로 쌍으로 묶여진, 즉 X랑 Y가 즉 조건과 정답이 한 쌍으로 묶인 그런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조건과 정답이 한 쌍으로 묶여서 이렇게 페어링이 수행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은 실제로 리얼월드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의 사진 이미지를 풍경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러한 직접 사람이 손으로 그린, 물감으로 그린 그러한 말 그대로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화가를 고용해서 특정한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똑같이 그려달라고 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많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손그림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컬러리제이션과 같이 어떠한 색상 이미지가 있을 때 단순히 그것을 흑백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러한 픽스2픽스를 학습하기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태스크도 많이 존재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사진을 사람이 직접 물감으로 그린 그림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태스크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러한 픽스2픽스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사이클겐입니다. 사이클겐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와 같이 픽스2픽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픽스2픽스의 동작 원리와 성능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픽스2픽스는 이처럼 데이터가 잘 페어링 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많은 태스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고요. 반면에 데이터셋이 이렇게 페어링이 되어 있지 않은 unpaired 데이터셋이라고 한다면 이후 영상에서 다루게 될 사이클겐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픽스2픽스 논문의 full name은 Image to Image Translation with Conditional Adversarial Networks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